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병합 업데이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POW는 작업증명, POS는 지분증명을 뜻합니다. 매번 완료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지연담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여러분들도 꽤나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영구적 합병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이더리움 개발자인 팀 베이코는 이더리움 병합의 목표 날짜로는 9월 19일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임라인은 마감일이 아닌 로드맵으로 봐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여의치 않을 시 또다시 지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병합 업그레이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기존 실행 레이어와 지분 증명 합의 레이어인 비콘 체인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채굴의 필요성을 없애고 대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더 많은 확장성, 보안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합 업그레이드에 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오해로는 병합 업그레이드 이후로 가스 요금이 줄어든다거나 트랜잭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합은 네트워크 용량 확장이 아니라 합의 메커니즘의 변경일 뿐이기에 가스 요금을 낮추지 않았으며 트랜잭션 속도 또한 약간의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병합 업그레이드가 다가옴에 따라 이더리움 입점령에 대해서 다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합이 다가옴에 따라 이더리움 2.0이라는 용어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더리움 2.0이라는 개념이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이더리움 재단의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1은 트랜잭션 및 실행을 처리하는 실행 계층을 의미하고 이더리움 2는 지분 증명 합의를 처리하는 합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병합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단 하나의 이더리움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더리움 1이나 이더리움 2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GPU, CPU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해서 해시 연산을 처리하는 작업 증명의 장점으로는 최소 가격대 형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며 강력한 보안성을 가지고 서비스 남용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업 증명의 단점으로는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연산에 필요한 고사양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과도한 전력 소모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커지며 지속적으로 해시 파워를 유지해야 하고 채굴자들끼리 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분 증명 방식은 채굴기 없이 본인이 소유한 코인의 지분으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업 증명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지분 증명 방식의 장점으로는 해시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점, 블록 생산의 탈중화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덤핑이 방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분 증명 방식의 단점으로는 이자를 받으려고 코인에 묶이다 보니 시중에 코인 유통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정말 강한 건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코인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 지휘자들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무기로 삼는 반면 잭도시와 같은 작업 증명 지휘자들은 지분 증명 방식이 중앙 집중적이며 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둘 중 한 가지 방식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POW, 즉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더리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월 18일에 종합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우리 돈패밀리 분들을 위해 빠르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일부 회복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 높은 폭으로 상승했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얀색 지지선을 기반으로 하여 노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마주한 구간은 피보나치 그랜존의 상단부, 즉 가장 중요한 0.5라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 위치를 돌파할 경우
피보나치 블루존 상당부인 1790달러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 추가 돌파에 실패하고 되돌림을 준다면 이더리움은 또다시 1000달러 아랫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치도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노란색 추에서는 작년 하반기 내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5월 말에는 노란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로 이더리움은 막대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5월 말 이후로 하락한 부분을 최근의 상승으로 상당량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더리움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해도 노란색 최하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점이 큰 고비가 됩니다. 노란색 최하선과 함께 파란색 최하선의 돌파가 성공한다면 이더리움은 병합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더리움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구간 중 어디에서든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투자자들은 크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회복세가 단순히 이더리움 병합에 따른 기대감이었을 뿐이고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더리움은 최근의 상승세를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에이다는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6주간 200% 넘게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포크 이후로 하락이 시작되어서 현재는 고점 대비 87%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재 병합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도 충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400달러 부근에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치한 피보나치 0.5 라인을 돌파한다면 1700달러대까지는 저항이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해준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낼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상승을 멈추고 되돌림을 주기 시작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나요, 돈패밀리 여러분들? 그럼 현재 이더리움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00달러를 돌파하면 1700달러대까지는 큰 저항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1700달러를 목전에 둔 상태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더리움의 경우도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노란색 추세선의 저항에 1차로 막혀서 물러섰다가 다시 2차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에 실패한다면 상당히 큰 되돌림이 가능한 위치이지만 차트 패턴이 보여주는 당장의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병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의 한두 달은 좀 더 강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박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를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OMC 금리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문가들은 78%의 확률로 이번에 75bp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약 21%의 확률로 100bp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치는 시장의 이슈에 따라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치를 벗어난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CPI 발표와 FOMC 금리 발표로 인해 시장이 뒤집히는 것이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며 버텨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 누적된 경험치가 실력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패밀리 분들 덕분에 디워드 5차 컨퍼런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인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그리고 법률까지도 이야기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돈복남은 더 큰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돈간지 커뮤니티 확장도 기획 중인데요. 돈간지를 보유한 홀더분들끼리 모인 특정 톡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돈복남님, 그럼 돈패밀리랑 일반 구독자는 뭐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돈패밀리 분들은 좋아요 등급 이상으로는 카톡방도 참여 가능하며 일반 구독자분들은 공식 텔레그램방 그리고 돈복남 크립토 선물 톡방 등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링크는 오늘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참여하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